안녕하세요. 건강 한 스푼입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국민엄마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별세하신 소식이었는데요. 최근까지 예능 프로에 출연해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그런지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김수미 씨의 갑작스런 사망 원인이 고혈당 쇼크로 밝혀졌는데요. 이렇듯 고혈당 쇼크는 당뇨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당뇨병학회의 최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고혈당 쇼크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고혈당 쇼크의 실태와 예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평소 기운이 없고 자꾸 갈증이 나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고혈당 쇼크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충격적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들 중 약 60%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증가와 운동량 감소로 인해 50대 이상 연령층의 당뇨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혈당 쇼크는 혈당이 30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최근 5년간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약 83%가 평소 당뇨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코로나19 이후 운동량 감소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50대 이상에서의 고혈당 쇼크 발생률이 이전보다 35%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한 변화가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삼투압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세포 속의 수분이 혈액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심한 갈증과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단순히 더운 날씨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체내 수분 손실이 심각해지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고 이로 인해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심한 두통, 어지러움,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혈중 케톤체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케톤체는 강한 산성 물질로 이것이 과다 축적되면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의식 저하나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단계까지 진행된 환자의 약 40%가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최근 발생한 62세 김님의 사례를 보면 평소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로 혈당 관리에 소홀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갈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혈당이 무려 580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험한 순간을 넘겼지만 이후 5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8세 박님의 경우 당뇨 초기라고 생각해 약물 치료 없이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고혈당 쇼크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당시 혈당은 450으로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심각한 탈수 증상으로 인해 신장 기능까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심한 갈증과 입마름, 시간당 1회 이상의 잦은 소변,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 메스꺼움이나 구토, 시야가 흐려지거나 어지러움,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당뇨병학회와 미국당뇨병학회 공동으로 권장하는 4가지 핵심 관리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혈당 모니터링입니다. 최소 하루 3번 아침 공복, 점심 식후 2시간, 저녁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어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지속적으로 200 이상이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학적인 식사 관리입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다가 아닌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칼로리 중 탄수화물은 45에서 50%, 단백질은 20에서 25%, 지방은 25에서 30%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밥은 백미 대신 현미와 잡곡밥으로 드시고요. 단백질은 하루 2회 이상 생선, 두부, 달걀로 섭취하세요. 채소는 매 끼니 2가지 이상 채소 반찬으로 드시고, 과일은 당도가 낮은 과일로 하루 분량은 손바닥 크기로 제한해 주세요. 특히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0번 이상 씹어서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만으로도 혈당이 15에서 20%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강도 운동이랑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르게 걷기나 수영을 말하니 좋아하시는 운동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 상승폭은 최대 100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하루 10분 이상의 깊은 호흡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즐거운 취미 활동 등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스트레스를 평소에 관리해주세요. 추가로 수분 섭취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고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며 카페인 음료는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고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혈당 쇼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당 쇼크의 위험 신호는 심한 갈증, 잦은 소변, 극심한 피로감, 시야 흐림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4가지 핵심 수칙을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하루 3번 이상 정기적인 혈당 체크. 둘째, 탄수화물 45에서 50%, 단백질 20에서 25%, 지방 25에서 30%의 균형 잡힌 식사. 셋째, 매일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넷째, 하루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노하우나 궁금하신 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